안녕하세요. 준젤리입니다. 오늘은 소프트 티슈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이 트리거 포인트는 우리가 유발점이라고도 하고요. 이 과긴장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실질적으로 통증은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가 촉진하면은 통증이 유발됩니다. 굉장히 국소적이고 자극의 감수성이 높아진 단단한 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뭉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어깨의 모든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특정 부분에서 통증이 생기실 수 있다는 거죠. 근육은 중추신경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는 근육을 통해서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조절하게 됩니다. 근긴장도의 변화는 척수신경, 관절, 디스크, 근육 또는 인대 자극에 대한 전형적인 신경학적 반사 반응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보호를 위해서 상호 억제 반사공을 유발하고 운동 기능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있게 되면은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 가드닝이 생기면서 긴장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겉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는 가드닝으로 인해서 흥분하게 되고 심부에 있는 멀티피더스와 같은 근육들은 억제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상호 억제 반사를 좀 일으키게 되면서 모든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조절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허리의 정상 움직임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깨주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트리거 포인트는 활동성 유발점이 있고요. 그다음 잠복성 유발점이 있는데 활동성은 주로 통증을 주로 호소하고요. 현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에게서 종종 발견되며 손으로 깊게 촉진 시 통증을 유발합니다. 잠복성의 경우에는 낮은 강도나 아니면 증상을 재유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 안에서 어떠한 증상도 일으키지 않아서 인지하진 않지만 만약에 심부 촉진 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항상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잠복성 유발점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근육을 만졌을 때 순간적으로 아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저희가 근육이 안 뭉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안 뭉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이게 통증으로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의 그 경계선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의 과부하와 같은 기계적인 근육의 과사용성에 의해서 활성, 급성이고 지속적 및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서 이 트리거 포인트가 활성화됩니다. 트리거 포인트와 좀 비교가 되는 게 바로 텐더 포인트입니다. 압통점 자체는 이 섬유근육통 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어떤 특정 연부 조직에서 압통이 나타나는지 불확실해가지고 국소적인 치료 적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섬유근육통 환자가 만약에 이 부분이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부분을 과도하게 누르게 되면은 오히려 증상이 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더 크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유발점을 치료를 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 근육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근막 통증이 생긴 경우라고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생검 연구를 했을 때 호소 증상이 있는 위치의 근막 조직의 비정상성 또는 조직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가 아파서 이 생검을 해봤더니 여기에 실제로 문제가 없다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근육통 환자는 말초 연부 조직의 기능 장애가 아니라 이 중추신경계에 의해 통증 처리 과정에서 이제 기능 이상이 나타나서 이 텐더 포인트가 생긴다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의 운동 발달학적 관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4세 정도가 되면은 이 기능과 형태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발달을 거쳐서 대동작 기능은 완전히 성숙하게 됩니다. 4세 정도 되면은 뛰어놀고 다 하죠. 그래서 근육의 기능은 움직임 프로그램으로 인코딩 되어서 중추신경계가 성숙함에 따라서 발달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니까 계속 발달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 중추신경계가 손상되거나 미성숙되거나 통증, 외상, 습관 또는 반복적인 과사용은 근육 긴장과 위상성 근육 사이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과긴장을 보이기 쉬운 근육이 우세해지겠죠. 우리가 근육을 정말 잘 사용하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한 자세로 오래 유지하게 되면은 이 어깨가 좀 쉽게 뭉치게 되고 자세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특히나 상부승모근 같은 근육이 과긴장을 보이기 쉽죠. 만성 통증 환자에서 신체 한쪽에서 유발점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관찰을 했고요. 신체 한쪽 근육의 기능 이상의 확산이 자세 균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쪽 팔로 문을 밀고 들어가는 자세를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문을 밀고 들어갈 때 이 숄더 거들이랑 펠빅 거들에서 동적인 안정성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머리는 이 숄더 거들의 근육들에 의해서 안정화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이 숄더 거들이나 펠빅 거들에서 안정성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 오른쪽 팔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 오른쪽 팔마저 그 근육의 기능 이상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헤드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머리 두통이 너무 심하거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문을 밀 때조차 어깨나 목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근육의 기능은 그의 특정한 기능 또는 작용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정화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 굽힘의 질은 결국에는 어깨 안정화, 그리고 이 어깨 안정화는 몸통의 안정화로 연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 근육의 상태가 손목 굽힘근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과관계를 따지자고 하면은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높은 확률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발점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절대 아니고요. 사슬로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요 유발점이 이완이 되면은 서로 연결된 사슬의 유발점 역시 이완이 됩니다. 유발점은 관절을 특정 위치에 고정하거나 관절 패턴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손목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손목 근육을 좀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어깨를 좀 본다던가 몸통을 좀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그 사슬적인 반응을 확인을 했을 때 기능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나토미 트레인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팔을 움직이기 위해 특정 가슴 근육이 수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슴 부위의 부착 부분은 바로 이제 배, 그리고 앞톱니근, 그리고 심지어 엉덩관절에도 있다라고 하죠. 이런 근육들이 연결되어 있는 기능적으로 연관된 다른 근육의 활성에 의해서 안정화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가슴근의 유발점이 잠복하게 되면은 기능적으로 연관된 근육에서 유발점이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 큰 가슴에서 유발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배에서도 유발점이 발생하게 되고 고관절에서도 유발점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것은 이 가슴근에서 유발되어 있는 근긴장도 자체가 이 배근육에서도 긴장도가 같이 유발되겠죠. 여기서 잡아당기게 되니까 배근육에서도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잡아당기게 되겠죠. 여기서도 잡아당기게 되면은 연결되어 있는 고관절에서의 근육도 긴장도가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근 관절계 어느 부분에서의 기능 이상은 반드시 국소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전체 운동 사슬의 전체 또는 부분의 기능과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 분절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분절, 다른 분절, 다른 분절까지 꼭 봐줘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유발점 또는 앞통점 사슬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